12월 16일 목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내년 금리 인상 3회를 시사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 종료 후 금리 인상 시점은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목표치를 웃돈 인플레이션을 정책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458만 4천 배럴 감소했습니다.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에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3년 내 단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만 명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5년 내 화성에 착륙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쯤에 미국 연준의 12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마이너스에서 머무르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요. 다우 지수가 300포인트 넘게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도 1.7%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5% 그리고 AMD가 6% 급등하면서 반도체주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면서 5만 달러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하루 동안의 증시 흐름을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강수민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뉴욕 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FOMC 결과를 대기하며 일제히 하락하던 3대 지수가 FOMC 회의 이후 모두 상승 전환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현재 0.9%,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또 S&P 500 지수도 1.3% 오르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00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상승 전환되기 전까지는 보잉이 특히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다우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현재는 애플과 유나이티드 헬스가 2% 넘게 오르면서 다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살펴봐야겠죠. 어제 기술주들이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오늘 장에서도 메타와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 애플 모두 하락하고 있었다가 애플은 현재 플러스권으로 올라오면서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하락폭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FOMC 정례 회의 결과를 계속해서 주시했습니다. 연준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조기 종료하고 내년 더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상하여 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내년 3번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또 내년 미국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모든 섹터가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현재 상승 전환했고요. 엑스모빌과 쉐브론 등의 종목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어제 가장 부진하게 움직였던 기술주들이 오늘 장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와 머크, 일라이 릴리, 화이자 등의 종목들도 모두 오르면서 헬스케어주도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중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와 화이자, 프록트앤드갬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특히 기술주들이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기술주 흐름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JP모건이 13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일제히 하향했습니다. 내년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시면 6개 기업은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나머지 7개 기업은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특히 어도비는 어제 6%, 제트스케일러가 7% 급락했고 데이터독과 클라우드 페어 등의 클라우드 관련주들도 어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기술주들이 현재는 상승 전환하면서 어도비는 2%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도 살펴보고 가야겠죠. 오늘 장에서는 브로드컴과 AMD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원래 소폭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브로드컴과 퀄컴, 인텔 모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6% 오르고 있는데요. 반도체주들에 대한 월가 IB들의 평가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퀄컴의 가격 경쟁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퀄컴을 2022년 최선호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퀄컴은 3% 가까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에버코어도 반도체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그리고 브로드컴을 2022년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엔비디아 5% 넘게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TV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 로쿠입니다. 오늘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미국 ITC가 로쿠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자 오늘 주가가 9%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특허 침해의 경우 로쿠는 일부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포티파이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스포티파이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마이너스권에 머물다가 현재는 1%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최근 여러 가지 악재에 부딪혔던 펠로톤입니다. 이달 초 펠로톤을 최선호주로 선정했던 JP모건이 오늘 발표한 최선호주 리스트에서 펠로톤을 뺐습니다. 홈트레이닝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또 섹스앤더시티 드라마에서 펠로톤 자전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문제가 되는데 펠로톤이 패러디 영상으로 대응하긴 했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2%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가 도미노 피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도미노는 디지털 주문 플랫폼과 로열티 프로그램 등을 강화했는데 바클레이즈는 타 경쟁사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젠 외식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장 도미노 마이너스권에 머물다가 현재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제약업체 일라이 릴리입니다. 일라이 릴리가 2021년 매출 전망치를 상향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장 9% 넘게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PS입니다. 시티그룹이 UPS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는 화요일 종가보다 22% 높은 $250로 올렸고요. 경쟁사 페덱스보다 긍정적이라면서 최근 노조와의 계약이 인건비 절감과 마진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UPS가 아마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UPS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3일 연속으로 하락하던 국제유가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FOMC 회의 결과 이후 상승 전환했습니다. WTI 가격은 0.3% 상승하면서 $70 선에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도 0.3% 오른 $73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최보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오늘 급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미국 시간으로 2시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증시에 훈풍을 불러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내용 분석들 해볼 텐데요. 먼저 홍성진 캐스터, 내년 금리 인상을 3회로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준의 12월 FOMC 회의가 드디어 막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이번 회의를 통해 내년 중에 기준금리가 총 3차례 인상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 역시 현재 수준보다 더 빨라질 계획이라면서 금리 인상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연준은 FOMC 회의를 마친 뒤에 성명을 통해 자산 매입 축소를 현재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축소 규모를 늘림에 따라 테이퍼링 종료 시점은 내년 3월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금리는 지난해 3월 이후 이어온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되 내년 중에 3차례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에는 3회, 2024년에는 2회 인상되어 금리가 2024년 말이면 2.1%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를 두고 연준의 한 관계자는 한동안 물가 상승률이 2%를 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여건이 FOMC가 평가하는 최대 고용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이 목표치를 유지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던 만큼 이에 대한 부담감도 컸던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면서 금리 인상 등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 관계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주목했습니다. 파월은 FOMC 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시점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테이퍼링이 종료된 뒤에 금리 인상이 시행될 것이라면서 정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오미크론이 테이퍼링 일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FOMC 회의 결과에 지금 주목을 했던 만큼 생방송으로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뉴욕 증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지금 360포인트 오르고 있고 나스닥 지수가 2% 넘는 강세, 여기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1.5%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뉴스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FOMC 회의 전망과 그리고 증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어제는 사실 기술주가 많이 빠지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또 정반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은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후 2시,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공개된 12월 FOMC 회의의 결과에 쏠렸습니다. 조금 전 진행된 FOMC 회의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가속화 및 확대 여부와 함께 노동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됐고, 국가 차원에서는 경제 전망과 정책 계획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가 된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FOMC 회의의 결과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변화들에 기인해서 2022년 미국 경제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연준의 한마디 한마디에 증시는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11월 30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었다는 연준의 판단을 거둬들이겠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다고 언급한 후 소프트웨어주들은 10%, 반도체주들은 5%,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14% 떨어지는 반면 대체제로 떠오른 애플은 8% 가까이 오르는 등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번 FOMC 회의의 결과를 두고 JP모건의 소프트웨어 분석가인 스털링 오티는 성장률은 밸류에이션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며 어도비와 기타 소프트웨어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인 저스틴 포스트는 인터넷 기업들이 13% 하락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또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높은 밸류에이션과 금리의 잠재적 영향을 감안할 때 2022년 미국 경제는 고르지 못한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JP모건 펀드의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이번 FOMC 회의 결과를 두고 연준의 매파적 성향의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즈호증권 US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브 리치우토는 연준이 2022년 미국 경제를 어떻게 예상하는지가 잘 드러났고 시장의 흐름을 점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니 눈여겨봐야 한다고 다소 중립적인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경제 성장률은 연준이 예측한 수치보다는 낮아질 수 있고 인플레이션은 높아질 것이고 실업률은 예상치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로이트 홀트 그룹의 유명 애널리스트인 짐 폴슨이 이번 회의가 이틀에 걸쳐 끝나고 기자 간담회가 마무리되면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까지 전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짐 폴슨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미리 내놨었는데 실제로 오늘 첫날에는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증시도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가상화폐 시장까지도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다양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오랜만에 또 경제 지표 분석해 주시네요. 네,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상무부가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 지표를 공개했는데요. 전월에 비해 0.3%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월가 예상치 0.8%를 큰 폭으로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미국인들의 소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노동부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비 6.8% 증가하면서 무려 4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면서 11월 근원 소매 판매 역시 0.2% 오르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연말 물류대라는 우려에 예상보다 일찍 쇼핑을 시작한 점도 지표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불안감 속에 소비자들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연말 쇼핑을 시작했을 것이란 분석인데요.
때문에 지난 10월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의 상승분이 반영됐을 것이라면서 미국인들의 소비 규모가 아직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미국 경제의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오미크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12월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집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밤사이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가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를 공개했습니다. EIA는 지난 10일로 끝난 주간 원유 재고가 총 458만 4천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00만 배럴 감소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전미주택건설협회 미국의 12월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12월 주택시장 지수는 84로 집계되면서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부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4개월 연속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쭉 정리해봤고요. 다음 유럽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탄소 배출 제로 방안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홍성진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최근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는 가운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로이터 통신은 유럽연합 집행위가 건물 개보수, 저탄소 가스 공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적극적인 조치에 돌입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유럽의 경제 정책도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유럽연합 집행위는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우선 건물 보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2030년까지 유럽 내 모든 건물의 탄소 배출량이 없어질 것이라면서 유럽 전역의 주택, 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건물을 개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집행위는 현재 유럽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은 건물이라면서 유럽 전체 에너지의 40%를 사용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36%에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건물이 대부분 석탄 에너지를 통해 작동되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유럽에 있는 건물 가운데 85% 이상이 2050년에도 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탄소 배출 제로 전략을 통해 긴급 조치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란 티머만스 집행위 부총장은 이번 정책이 유럽 경제를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개혁 정책이 에너지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결국 유럽 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건물 보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일자리 역시 늘어날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 유럽의 경제 상황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정책을 통해 유럽연합이 저탄소 가스 공급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바이오 메탄과 수소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수소 파일럿 개척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천연가스 사용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유럽 내 인프라를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기후변화 리스크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유럽 쪽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렸고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3년 내에 단절될 것이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중국 관련 주식들, 전기차 기업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미중 갈등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드리워지면서 다양한 부분에서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시의 측면에서는 월가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향후 3년 안에 미국 시장에서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TCW그룹의 리서치 담당 이사인 데이비드 로빈건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에 상장된 많은 중국 기업들은 본질적으로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잡음을 일으켜왔으며 끝내 해결하지를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번 달에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의 감사관이 미국 규제기관의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시행하는 규칙을 확정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중국 규제당국이 미국 시장에 상장 및 거래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감사를 조사하라는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의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이후 2020년에 통과됐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중국 기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중국의 대형 차량 공유 업체인 디디 추싱이 있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난 디디 추싱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가 되는 대신 홍콩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디디 추싱의 경영진에게 상장을 취소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시를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사한 이유로 디디 추싱 외에도 미국 시장에 상장된 많은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이미 홍콩 시장에도 이중 상장을 진행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리바바, 경쟁사인 JD.com, 검색 엔진 업체인 바이두, 게임 기업인 네디즈, 소셜미디어 업체인 웨이버 등이 또 다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로빈건은 현재 미국과 중국 정부 간의 불신 수준과 양국 관계가 단기간에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내에 쉽게 해결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냉철하게 바라본다면 2024년까지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더 이상 미국 시장에 상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미국 규제기관이 중국 기업들의 내부 감사 문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여긴다며 양국 간의 갈등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시죠. 글로벌 IB가 선정한 금리 인상기 기대주들 정리해봤습니다. 전가한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2004년과 2015년 그리고 지금 이 세 시기에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바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했던 시기들입니다. 앞서 FOMC 결과를 전해드렸는데요. CNBC에서는 이 시기들을 참고해서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난 뒤 6개월 동안 어떤 종목들이 잘 갔는지 조사했습니다. 목록의 종목들은 2004년과 2015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 반년 동안 최소 10%의 상승을 보여준 이름들로 구성됐으며 애널리스트들이 대체로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목록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달리하는 경기 순환주들이 많았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경기 상황이 이를 견뎌낼 만큼 튼튼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자재 관련주에 속하는 프리포트 맥모란 광물 회사입니다. 그리고 화학과 농업 관련 회사 FMC 코퍼레이션도 목록에 올랐습니다. 2004년 금리 인상 이후 6개월 동안 이 두 회사는 약 15% 또 12%가량 상승을 했고요. 2015년에는 각각 65% 또 21%가량 올랐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다음으로는 미국의 최대 전력 회사 AES입니다. 지난 8월쯤 구글 알파벳 산하의 연구개발부서 X가 AES와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력망 가상화를 통해 최적의 전력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전력망을 최적화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탄소제로 움직임 속에서 그린 에너지 관련주로도 이 전력회사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이콥스 엔지니어링은 정부와 민간을 위한 컨설팅 그리고 기술 과학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법안 통과 소식과 함께 주목을 받았던 회사이기도 한데요. 이전 금리 인상 시기에는 약 20% 정도 상승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페이먼츠입니다. 목록에서 유일한 금융주인데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금 없는 버스, 또 현금 없는 매장이 주변에서 생겨날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도 전자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모션 컨트롤 기술 기업인 파커 하니핀, 또 다른 인프라 정책 수혜주 퀀타 서비스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련주에서는 대본 에너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리 인상기에 유망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은 오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계속됩니다.